오늘 이야기는 경남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차 밀양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본가는 서울이지만 남편 직장 문제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제가 밀양에 거주한 지 현재 기준으로 7년차가 되는데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이웃집 동생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그때 시간이 아마도 오전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마트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새마을금고 은행이 있는 길이었죠. 은행을 지나치면 대단지 주공아파트가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 운동삼아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근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언니, 저기 좀 봐.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 트럭 뒤편에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고등어와 갈치를 팔고 있었고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해서 눈길이 가더군요.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빨리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저와 이웃집 동생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는 한 달 주기로 여기서 생선을 판매한다던데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한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이 좋아 보였고 손님들과 농담도 잘하는 유쾌한 성격 같아 보였어요. 한참을 기다려 동생과 함께 생선을 구매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생선 손질을 하려고 아이스박스를 열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상단에 보이는 부분만 멀쩡한 생선이었고 아래에 깔려있는 생선은 죽은 지 한참 지나 새까지 바래져 있었습니다. 에휴, 어쩐지 싸다고 했네. 저는 이웃집 동생에게 전화해서 생선 상태가 안 좋다고 이야기했더니 동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언니, 내가 가서 따지고 와야겠어. 이따 전화할게. 그렇게 통화를 종료하고 그날 밤 동생에게 연락이 왔죠. 언니, 내가 가서 한마디 하니까 글쎄 생선 다시 받아와서 배달까지 해준다네. 그래서 언니 얘기도 했고 주소도 불러줬어. 저는 동생 말을 듣고 잘 해결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생선 배달은 오지 않았고 더 이상 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새마을금고 앞에서 생선 파는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됐죠. 저는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생선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저씨 표정을 보니 귀찮은 듯한 얼굴이었고 결국 오늘까지 가져다 준다고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선 상자를 들고 오더군요. 저는 아저씨가 생선을 문 앞에 두고 가신 걸로 생각하고 상자를 주방으로 들고 왔죠.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고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생선 머리만 가득 들어있고 심지어 생선 눈알만 손질해서 따로 들어있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상한 사람 같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생선을 파는 트럭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과일이나 생필품을 파는 트럭이 간혹 보였죠. 그런데 그쯤부터 저희 가족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외출하고 집으로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걸려 있더군요. 비릿한 냄새가 진동해서 비닐 안을 봤더니 썩어서 벌레까지 기어다니는 생선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경비실로 찾아가 물었죠. 누가 저희 집 현관에 이걸 걸어놨는데 누군지 잡을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는 공동현관 CCTV를 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날 경비 아저씨가 말씀하셨는데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은 생선을 팔던 아저씨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가족끼리 바람도 쐴 겸 주차된 차로 걸어갔는데 자동차 앞유리부터 손잡이까지 끈적거리는 뭔가가 묻어 있더군요.
가까이 가니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끈적거리는 건 생선 찌꺼기였죠. 남편과 저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이 지나 범인이 밝혀졌는데 너무 황당했죠. CCTV에 찍힌 범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였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장난을 치면서 자동차에 생선 찌꺼기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추적한 결과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고 그 아이 부모를 만나게 됐죠. 그런데 아이 부모는 전혀 몰랐다고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장난감을 준다고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꼬마야,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아이는 기억이 안 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사건도 그렇게 넘어갔죠. 아파트 내의 주민들끼리 소문이 퍼지고 관리실에는 보안을 강화하기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드디어 범인이 잡히게 됐죠. 예상한 대로 범인은 생선을 팔던 아저씨였는데 새벽 시간 아파트 입구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순찰하던 경비 아저씨가 뒤를 밟아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아저씨는 초범이 아니고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는데 이곳에 오기 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파는 생선이 상태가 안 좋다고 말을 했던 게 원인이었는데 제가 당했던 것처럼 각종 테러까지 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 현관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너무 무서웠겠죠. 생선 판매를 하기 전 열쇠 수리공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현관문을 여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답니다. 새벽 시간 저희 집에 찾아온 이유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계획이었고 만약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담당 형사님께 들은 내용인데 그 아저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이웃집 동생에게 털어놨고 동생은 주소를 알려준 게 실수였다며 미안하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까 너무 불안해서 결국 이사까지 하게 됐죠. 저는 아직도 생선만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겁이 납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고 새벽 시간 조그만 소음에도 눈이 떠질 정도로 예민한 성격으로 변했죠. 시간이 지난 현재 그 아저씨는 어디선가에서 생선을 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몽타주는 곱슬머리에 숱이 많고 웃는 인상이었고 체격은 보통이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